자, 반갑습니다. 수열의 합 관련한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하여 식을 표현하는, 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런 경우는 각각의 항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게 먼저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화할 때는 항상 규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항이다, 두 번째 항이다, 세 번째 항이다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항은 5 곱하기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항도 5 곱하기 꼴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5 곱하기 3. 이렇게 처음에는 알 수 없었던, 규칙성을 알 수 없었던 항을 규칙성을 쉽게 알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 항들이 어떤 모양이구나, 5 곱하기 어떤 자연수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수열들은 모두 5K라는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00번째 항은 과연 이제 몇 번째 항이냐? 요거는 5 곱하기 얼마다? 2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항의 번호와 여기 있는 5 옆에 있는 숫자가 좀 일치하죠. 그러면은 5 곱하기 20은 사실 몇 번째 항이다? 20번째 항이다. 이렇게 항의 개수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더하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합은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시그마 K가, 자, K가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K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하나씩 커지고 있죠. 그래서 K 값이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어떤 것들을 다 더한 것이다? 5K를 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그마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런 기호는 시그마라고 읽고, 시그마 K 이꼴 어떤 숫자 뭐 A부터 B까지, 당연히 요런 A, B 자리에는 사실 숫자가 들어갑니다. 에다가 그냥 이제 A, B라고 표현하면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3부터 7까지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수열을 뭐 A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호의 뜻은 뭐냐? AK들을 다 더하라는 거야. 단 K 값이 뭐일 때부터? 3일 때부터. 그럼 이제 그 다음 A4, A5 이런 식으로 커져가겠죠. 어디까지? 7, A7까지를 다 더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A3부터 A7까지를 다 더한 얘를 갖다가 시그마라는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한 게 K가 3일 때부터 7일 때까지 AK 시그마가 되겠다. 제 시그마를 보고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알아채는 것을 자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항들을 모두 일반적인 모양으로 나타낸 뒤에 일반항을 파악을 해야 되죠. 일반항 AK를 알기 위해서 이 녀석은 자 모양을, 공통적인 모양을 보세요. 전부 다 5의 몇 제곱분의 1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5의 1제곱분의 1, 얘는 5의 2제곱, 즉 제곱분의 1, 얘는 5의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맨 마지막 녀석도 5의 10제곱분의 1. 자, 이렇게 규칙성을 파악해보면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5의 K승 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항들은 일반항을 5의 K승 분의 1이라는 일반항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합은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면은 5의 K제곱분의 1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건데, 다만 K가 뭐일 때부터? 1일 때부터 뭐일 때까지? 10일 때까지. 그래서 K의 범위는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의 K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K라는 수열을 첫째, 그러니까 K가 1일 때부터 20일 때까지 다 더한 거. 합이 이제 1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BK의 합은 5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해라 하는 건데, 한마디로
식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죠. 우리 교과서 140쪽에 보면은 시그마 기호 안에 어떤 두 개의 수열의 합 내지는 차 내지는 요 앞에 이제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어떻게 간단하게 처리하느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내용을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그마 기호 안에 두 수열의 합이나 차가 있을 때에는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됩니다. 마치 이제 A 곱하기 B 플러스 C 할 때 이렇게 분배해서 여기 있는 연산 따라서 A 곱하기 B 이렇게 다음 플러스 A 곱하기 C 해주듯이 지금은 A 자리에 시그마가 대신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개해주면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뭐 AK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연산 기호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하고 이제 시그마도 한번 전개해주면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고 혹시 여기에 덧셈 대신에 뺄셈이 들어가 있어도 똑같이 전개해주면 됩니다. 덧셈이나 뺄셈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수열 안에 수열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수열 앞에 이렇게 상수가 있을 경우 C는 상수입니다. 상수가 있을 경우는 이 상수 즉 숫자는 시그마 기호 앞으로 빼내올 수 있다. 그러면 C 곱하기 K 이꼴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별다른 수열이 아니라 그냥 상수 숫자만 달랑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의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의미는 수열이 그냥 C인데 다만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자,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도 C이고 두 번째 항도 C이고 세 번째 항도 C이고 N번째 항도 C야. 그것들을 다 어떻게 시그마는 다 어떻게 하라는 뜻이야? 다 더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N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C 곱하기 여기 이제 C의 개수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C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고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수열이 안에 더해져 있죠. 그래서 1번 공식에 의해서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분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K 이꼴 1부터 20까지 3AK 플러스 시그마 K 이꼴 1부터 20까지 2BK 자 이렇게 전개를 해줬고 이만큼만 들여다보니까 이 앞에 뭐가 상수가 있죠. 상수가 있죠. 그래서 상수는 앞으로 빼내주면은 3 곱하기 시그마 K 이꼴 1부터 20까지 AK 플러스 2 곱하기 시그마 K 이꼴 1부터 20까지 이제 BK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10이고 얘가 5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3 곱하기 10 플러스 2 곱하기 5 해가지고 답은 40 되겠죠. 자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2번 그대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쭉쭉 전개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상수 4 이런 거는 앞으로 빼주고 상수 이런 거 해주면은 지금 현재 얘가 10이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4 곱하기 5 플러스 자 요런 거는 3번 공식에 의해서 10이 20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20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10 마이너스 20 플러스 200이니까 답은 190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두 개 있는데 모두 K제곱이나 K나 또는 K세제곱과 같이 K의 거듭제곱꼴들을 더하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42쪽에 그 공식이 나와 있고 이제 자연수들의 거듭제곱의 합이다. 자연수들의 거듭제곱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다 해가지고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냥 자연수를 순서대로 더하는 경우에는 자, 요 식 자체가 의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K에다가 1부터 N까지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이 수열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 이런 식으로 N번째 항은 N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시그마 하는 거니까
다 더했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이 짧은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가 사실은 이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 기억나죠? 2분의 n 곱하기 플러스 n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워야 되는 공식이고 의미는 이렇다. 구할 때는 이 공식으로 구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k의 제곱들을 순서대로 다 더하는 겁니다. 역시 이 식의 의미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것들을 이제 k가 뭐일 때까지 n이 될 때까지 다 더하라는 의미죠. 이거를 기호로 간단하게 쓴 게 시그마입니다. 자, 실제 구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 6분의 여기 있는 숫자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해주더라.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당연히 요거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을 순서대로 더하는 것은 당연히 의미는 1 세제곱부터 순차적으로 n의 세제곱까지 다 더한 것을 의미하고 공식은 이 첫 번째에 있던 요 녀석의 전체 제곱이 되더라. 정말 신기하게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 세 가지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복습하면은 시그마 an 여기에 이제 ak라는 수열과 뭐 bk라는 수열이 같이 더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분배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먼저 분배를 해주면 여러분 이 안에 괄호 안에 있는 이 녀석들을 다 하나하나의 덩어리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에다가 분배를 한 거고 그러면은 시그마 k 이꼴 1부터 10까지 3k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 이꼴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시그마 k 이꼴 1부터 1 10까지 1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죠.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숫자는 시그마 앞으로 보낼 수 있었죠. 그러면은 얘는 3 곱하기 시그마 k 이꼴 1부터 10까지 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k 이꼴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얘는 이 식 자체가 1이 10개 있다. 걔네들을 다 더해라 라는 뜻이니까 10 곱하기 1이더라. 그죠? 요령은 좀 지울게요. 그래서 이 녀석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방금 배웠다시피 이런 것들이 방금 우리가 복습한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인데 지금 n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 녀석도 원래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인데 여기 밑으로 뻗을까요? 자, 역시 n이 현재 10이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대입하면은 3 곱하기 이 녀석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이 녀석 플러스 10 해주면은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혹시나 계산하는 법도 잘 모르겠다 또는 어느 정도로 능숙하게 계산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 하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약분을 할 때 항상 깔끔하게 약분을 하세요. 여기 있는 6과 뭘 약분할래? 얘를 약분할래? 그럼 이제 3은 1이 되죠. 1도 반드시 적어주세요. 6은 2가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랑 10이랑 약분을 하고 싶다. 그럼 얘는 이제 없어지고 1 되지. 10은 5 이렇게 되죠.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줘야 깔끔하게 적어주셔야 남은 숫자가 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는 2랑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주면은 5 곱하기 11 곱하기 21 마이너스 10 곱하기 11 플러스 10 이제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답은 1055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번이고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분배를 해주면은 이번에는 그냥 숫자 앞으로 빼는 것까지 바로 한번 적어볼게요. 9분의 1 곱하기 k 이꼴 1부터 8까지 k 세제곱 마이너스 6 앞으로 빼주면은
k 이꼴 1부터 8까지 k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시그마 k 세제곱 부분 좀 간단히 해주면 공식이 자 k 세제곱 공식은 요거였어요. 지금 이 공식에 n 자리에 8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분의 8 곱하기 9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만큼이. 자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8 곱하기 8 플러스 1이니까 9 되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다 대입을 하면 9분의 1 곱하기 2분의 8 곱하기 9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8 곱하기 9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계산 잘 못하겠으면 깔끔하게 적고 약분을 하세요. 자, 약분하면은 9랑 9랑 이제 깔끔하게 없어지는 거 보이고 4랑 8이랑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리고 2랑 6이랑 약분하면은 각각 이제 1과 3이 되니까 쌤이 이제 형성평가 같은 거 칠 때 많이 걱정이 됐던 거는 여러분이 식을 깨끗하게 적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본인 글씨를 못 알아봐서 계산 실수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그냥 깔끔하게 적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선생님도 지금 영상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적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 혼자 계산할 때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요. 그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지금 답이 다 적혀 있지만 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냥 영상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처음 보자마자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A1은 2, 그리고 AN과 바로 그 옆에 오른쪽, 바로 그 다음 항 사이에 관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 관한 문제이구나 알아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복습해보면 귀납적으로 수열이 정의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몇 개 항과 이게 이제 제일 처음 항이죠. 그런 것과 이제 n번째 항과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 그래서 처음 몇 개 항과 그리고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로 정의된 수열을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 있는 항 줬죠. 그 다음에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 줬죠. 이런 식으로 이 수열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이거는 귀납적으로 정의가 된 수열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풀 때 제일 좋은 게 일일이 몇 개 항을 대입해 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전략이었죠.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일일이 해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문제에 A1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통해서 A2 한번 구해보고 노가다로 A3 한번 구해보고 보통 많으면 6번째 항까지는 스스로 구해봐라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6개까지는 일일이 구할 수 있잖아. 솔직히 이 정도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한 이 정도를 일일이 구해보는 것이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풀 때 좀 좋은 전략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도 보니까 정확히 제5항을 물어보죠. 우리가 일일이 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물어봅니다. 보통은. 자, 그러면 A1은 2고 A2, A3, A4 이런 것들 일일이 내가 구하면 되지. 자, 여기 이만큼 지금 그게 없다고 할게요. 자, 없다고 하고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A2 어떻게 구해야 돼? 이 식 그대로 갖다 써야 되지. 여기 이 식에다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좌변이 A2 되죠. 그럼 우변은 3A1 플러스 1 되지. 근데 방금 A1이 얼마래? 2래. 3 곱하기 2 플러스 1 대입하니까 7.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어떤 전략도 쓰지 않았고 그냥 일일이 구한 거죠.
이런 거를 몇 번만 더 하면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3는 3A2 플러스 1 되는데 이 A2에다가 내가 방금 구한 7을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3 곱하기 7 플러스 1 해가지고 22. 요 작업을 두 번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두 번을 더 하면은 사실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0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보통 물어보면은 5번째 항 내지는 6번째 항 정도로 물어봅니다.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고자 한다면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웬만해서는 막 101번째 이런 걸 구하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101번째 아니면 뭐 2024번째 이런 걸 구하라고 하면 일일이 구할 수 없으니까 규칙성이 있는 걸 줘요. 근데 그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해도 처음에 일일이 몇 개를 구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아,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었구나 하면은 좀 일일이 내가 구해봐야겠구나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 텐데 5번은 우리 교과서 2번 그리고 2번 문제 지금 이게 몇 페이지죠? 151페이지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153페이지 여기에 중단은 지금 학습 점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2번 문제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랑 풀어보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인데 일단 요 식을 좀 전개를 해야 이 전개하면 어떻게 돼? 4ak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1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ak 제곱 이런 거를 좀 써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ak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전개를 해야 됩니다. 주어진 식을 전개를 하면 시그마 k 이꼴 1부터 10까지 4ak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1 그러고 나서 이제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분배해주면 k 이꼴 1부터 10까지 4a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 이꼴 1부터 10까지 4ak 플러스 시그마 k 이꼴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겠지. 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이렇게 분배하는 거였는데 분배하면 시그마 AK 플러스 시그마 BK로 적을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냐니까 이러한 상수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그마 기호 앞으로 빼낼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은 4 곱하기 시그마 K 이꼴 1부터 10까지 AK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시그마 K 이꼴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이제 얘는 그냥 1이 10개 있으니까 다 더해라 하는 거니까 10 곱하기 1 되겠지. 자,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문제에서 이게 얼마래요? 3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얼마래? 10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4 곱하기 30 플러스 4 곱하기 10 플러스 10 되겠죠. 그래서 120 플러스 50이니까 답은 170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좀 어려워서 손도 못 대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트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5번까지는 그냥 단순 연습이었고 6번은 일단은 이 녀석이 도대체 뭔지 한번 일일이 적어보는 것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쟤는 이 수열을 K값이 1일 때부터 15일 때까지 다 더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K가 1일 때는 A1 플러스 A2가 되죠.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A3 플러스 A4가 되죠. 한 번만 더 해볼까? K가 3일 때는 A5 플러스 A6이 되죠. 다 할 수 없으니까 맨 마지막 것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K가 15일 때는 여기에 15가 들어가고 여기에 15가 들어가니까 A29 플러스 A30이 되죠. 자, 이렇게 적고 보니까 이만큼만 읽어보면은 그냥 뭐야?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야? A30까지 순서대로 다 더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은 사실 별게 아니라 K값이 1일 때부터 30일 때까지 AK 다 더한 거랑 똑같았던 거야. 근데 그게 얼마다? 43이다. 현재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구하는 거는 시그마 k 이꼴 1부터 30까지 3ak 마이너스 2죠. 그지? 그럼 이런 식을 어떻게 처리하더라? 요렇게 전개하더라. 그죠? 그러면은 시그마 k 이꼴 1부터 30까지 3ak 이때 3도 앞으로 빼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3 곱하기 시그마 ak라고 적을 수 있겠지. 마지막에 이제 k 이꼴 1부터 30까지 2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방금 우리가 구한 기억식에 의해서 얘가 얼마? 43 대입을 해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기억나죠? 어떤 상수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해라 하는 거는 그냥 c를 n개 더하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cn이다. 이거 기억나죠? 요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 그래서 두 개 곱해주면 요거는 30 곱하기 2 되겠지. 두 개 곱해주면. 자, 따라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3 곱하기 43 마이너스 60 되니까 답이 69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